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전남의 해상폭력 등 주요 현안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대 설립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방향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수위의 재검토 발언 등으로 우려가 이어졌던 전남의 해상폭력 사업. 하지만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신안 해상폭력 사업 재검토하겠다는 인수위 발표, 이게 후보자 입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폭력도 제 생각에는 재생에너지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함께 앞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해야 된다. 국정과제 발표 이후 모호한 문구로 논란이 불거진 신안 해상폭력 사업은 추진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상폭력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등 전남의 현안이 국정과제에 대부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남의 의대 설립은 국정과제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에서 활동한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지역마다 상황과 요구가 다른 점 등을 살펴 방향을 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의료 자원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인수위도 공감했고, 그래서 그걸 매개로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는 연륙연도 등 전남의 요구 사업이 다수 국정과제에 반영됐지만 타당성 확보 등이 해결돼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세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지방선거가 이번에도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에선 본선으로도 여겨지는 민주당 경선이 1차 관문인데요. 여기에 맞춰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돈을 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보성 지역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보성의 한 농가 주택입니다. 집주인은 지역 유지로 알려진 A씨. 지난 6일과 7일 경찰이 이 주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민주당 보성 지역 권리당원 명부와 돈다발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백만 원 나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하지 말고 가세요. 바로 옆 마을에서는 주민 B씨의 차량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도 민주당 당원 명부와 현금 수백만 원, 노트북 등을 확보했습니다. 노트북엔 A씨가 B씨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경찰 둘이 왔었거든. 나중에는 119차가 오고 뭔 달라고 왔겠죠? 뭔 달라고? 경찰은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을 꾸려 당원을 모집하고 성향을 표시해가며 경선 참여를 독려한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윤활유라 부르는 식사비는 물론 직접 현금까지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도우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권리당원 명부의 작성 경위와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지역 6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가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단체는 어제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게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제한적 공천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역 정치개혁을 위해서 녹색당과 정의당, 진보당 소속 후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를 희망할 경우에 오는 14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거소투표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과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그제 한 승객이 넘어졌습니다. 바로 앞사람까지 넘어져 다치게 됐는데요. 경찰이 먼저 넘어진 승객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평소 손잡이를 잡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두 손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붙들고 내려옵니다. 영무원이 달려오더니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중단시킵니다. 지난 9일 저녁 7시쯤 광주 지하철 금남로 사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60대 남성 A씨가 넘어졌습니다. A씨는 넘어지며 앞에 있던 70대 남성을 밀치게 됐고 둘은 길이 21m 에스컬레이터에서 5m가량을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제 뒤에 분이 내려오시는데 조금 실족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엉켜서 이들은 머리와 손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끝이 날카롭고 연속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몸이 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15건 안팎. 광주에서는 2013년에 70대 여성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두 줄 타기로 변경한 이유도 에스컬레이터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타실 때는 항상 손잡이를 잡으시고 정지한 상태에서 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습관이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광주는 1,678명으로 전날보다 100명가량이 늘었고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1,875명으로 전날보다 4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광주와 전남의 위중증 환자는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줄고 있지만 60대 이상의 발생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7만 5천여 명으로 3월에 비해서 45%가 감소한 가운데 18세 이하 발생 비율은 22.7%에서 17.4%로 줄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의 확진자 비율은 23%에서 29.4%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다소 어둡지만 기온만큼은 어제보다 올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가 27도, 담양과 구례 28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다소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비 예보가 있진 않지만 모레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7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27도, 장성 26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곡성 27도, 순천 26도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3도, 강진과 해남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남해상은 오늘 밤부터 바다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광주 맥주 축제가 2년여 만에 열립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8월 31일부터 엿새 동안 센터 야외 광장에서 2022 비어 페스트 광주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도심 속 바캉스, 걱정을 비워보려를 주제로 맥주, 연못 등 이색 체험과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광주 칠미 중 주먹밥과 상추튀김, 육전과 떡갈비를 판매하는 음식 부스와 푸드트럭이 참여하고 글램핑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오늘 17일 양궁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광주여대 양궁스타 포토존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식은 안산과 기보배, 최미선 등 광주여대가 배출한 세계적인 양궁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 행사와 활쏘기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양궁스타 포토존에는 높이 3.5m의 대형 활과 양궁 선수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주시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심에 물을 뿌리는 클린 로드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11월까지 기온이 10도 이상 30도 미만일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금남로 사가역까지 520m 구간에 5분 동안 물을 뿌리고 30도 이상일 때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추가로 분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세먼지 경보나 폭염특보가 내려질 때도 클린 로드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전남의 섬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서 드론과 폐쇄회로 TV를 활용한 범죄 예방 순찰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섬지역 치안 드론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경찰관이 활동하기 어려운 섬지역을 드론으로 순찰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론 순찰 시스템은 고흥군 일부 섬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한 뒤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또 경찰관이 없는 유인섬에 전기항로 선착장 CCTV 설치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가 내일 서울조사위 사무실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보고회는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던 5.18 관련자의 행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와 함께 조사위가 계엄군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증언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와 전남북을 제외한 타 지역의 5.18 피해 사례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